네, 9월 19일 시장이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오늘 시장 내용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시장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한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뭐 변이 바이러스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내용은 아니긴 한데요.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바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성장의 고점 논란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락을 했지만 조금 넓게 보면 채권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일본 증시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이제 아시아 전체가 좀 샌딩 마켓이 됐는데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이제 소위 G2 국가인 이 미국이랑 중국의 성장 고점 우려가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게 살펴보면 뭐 한없이 깊어져서 내용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지난주 미국 금요일 미국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걸 제가 이제 10분 봉으로 가지고 왔는데 이 계속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S&P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나스닥도 이제 같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 이제 그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식으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1.2로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1.4로 다시금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기로가 있었는데 일단 오늘만 놓고 보면 제 1.26, 뭐 7, 8까지 하락을 하면서 일단 오늘까지만 보면 제 아래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현상은 좀 7월 초에도 한번 이제 있었어요. 근데 아마 그때가 이제 7월 8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10년물 국채가 좀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제 국채 금리가 1.25%까지 하락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는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TGA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이 TGA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 정부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현금을 조달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조달한 현금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언제든지 꺼내 쓰기 위해서 맡겨두는 계좌가 있는데 이제 그게 바로 이 TGA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하면 이걸 연준이 사주는데 사주는 그 돈이 다 이 계좌에 쌓이는 것이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0년인데 이제 올해 초부터 이 그래프의 어떤 추세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꺾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미국은 지금 부채 한도 상한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국채 발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국채 발행 없이 기존에 계좌에 넣어뒀던 돈만 이제 계속 꺼내다 쓰다 보니까는 이 수치, 그러니까 잔고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감이 있지만 근데 이건 그냥 뭐 곡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이 부채 한도는 상향이 되긴 할 텐데 아무튼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 발행이 되던 국채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발행량이 줄어들면서 국채 공급이 축소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로 인해서 국채 가격의 상승,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제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국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시중에 팔리는 국채가 없어요. 그러면은 사려는 사람은 많아지다 보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가겠죠. 근데 반면에 국가 입장에서 이제 줘야 되는 금리는 이제 낮게 줘도 되니까 국채 금리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이슈가 크게 한번 불거지면서 이 당시 국채 금리가 한번 크게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그런 경우가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이제 어떤 면으로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만으로 지금의 어떤 국채 급락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면 특이한 점이 이제 과거에는 이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면 이제 성장주에 좋다고 해서 기술주들이 세게 반등이 나오곤 했는데 근데 요즘 시장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죠.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하는데 주가도 같이 빠지는 형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최근 금리가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최근에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앞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성장이 고점에 달했다는 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사를 제가 두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기가 이제 6.9라고 나오긴 했지만 이제 오늘 나온 뉴스를 다시 보게 되면 미국의 연간 이제 성장률이 6.5로 이제 하향 조정이 되면서 2분기를 정점으로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될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원자재 이슈가 있었지만 기저효과 모멘텀이 거의 벌써 끝나버린 것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제 G2의 어떤 성장률이 꺾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두려움이
좀 시장이 퍼지기 시작하는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는 이제 2분기가 고점이고 하반기부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이 기저 효과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그널들이 이제 시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현재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가장 큰 이유이고 주가 역시도 이제 같이 하락하는 이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간단히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작년에 이제 언택트 산업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수혜를 본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원격 회의나 원격 수업 때문에 이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들을 많이 샀는데 그렇다고 이걸 올해 또 사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정부가 내 손에 직접 이렇게 돈을 쥐어줘서 뭐라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더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 섞인 시선들이 이제 기사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 이제 금리를 좀 인하하면서 꽤나 중요한 기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거 혹시라도 저성장, 고물가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시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이제 우려감이 시장에 들이온 거죠. 물론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은 뭐 너무 앞서간 얘기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견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서없이 막 얘기를 했지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랑 중국 모두 이 코로나 부양책에 따른 성장률 피크가 2분기였고 그게 이제 연동이 돼서 선 반영된 10년물 금리가 현재는 또 선 반영해서 미리 하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골이 아프시죠? 상반기에는 테이퍼링을 한 해 만에로 뭐 시장에 출렁했는데 이번에는 뭐 경기 둔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문이지만 이 금리를 예측하면서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뭐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어도 그게 5년, 뭐 10년 연속 이렇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늘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 시점에서 이 경우의 수를 나눠보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씩 확인이 될 때마다 이제 그 방향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늘려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은 이제 지금 나누게 될 경우의 수보다 훨씬 복잡하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인플레가 지속되고 다시금 성장을 이제 하는 경우,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가 지속되고 성장이 둔화되는 경우가 있겠죠. 세 번째로 인플레가 일시적이고 다시금 성장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인플레가 일시적이고 성장도 둔화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 가능한 경우의 수를 나눠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제 어느 쪽의 영향을 어떤 식으로 많이 받는지를 이제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로만 들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이제 내가 투자라는 거를 뭐 단기적으로 할 게 아니고 이제 긴 기간 동안 어떤 해볼 생각이 있다고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공부를 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 매매 승률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최근 시장이 하락하는 이유와 그리고 어쩌면 이제 더 깊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 한 가지에 대해서 좀 비교적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수분 섭취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